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의 기록, Easy Well Log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허리야.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비틀면 등이 뻐근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오래 앉아있다. 일어서면 허리가 굳어서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혹은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손끝이 찌릿하거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저린 느낌.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도 종아리가 뭉쳐 있거나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화들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에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그 통증과 불편함, 단순히 주민등록상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정교한 기계에 비유해 볼게요.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돌아간 기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기계의 전선이 오래돼서 절연 피복이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몸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신경의 보호막이 얇아졌고 관절의 윤활유가 고갈되었다는 몸의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지금 몸이 보내고 있는 5가지 무음 신호가 무엇인지. 둘째, 신경과 관절을 다시 살리는 3대 핵심 영양소가 무엇인지. 셋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천연 회복 식단이 무엇인지.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영상 하나로 수백만 원어치 건강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그 비밀스러운 신호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볼까요? 우리는 보통 통증이 아주 극심해져야 병원을 찾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다가 결국 MRI를 찍고 아, 이렇게까지 됐어요? 하는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우리 신경계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미세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소리가 없어서 놓치기 쉬운 이 신호들. 저는 이걸 무음 신호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5가지 무음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하시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왜인지 힘이 풀리고 후들거리는 느낌. 경험하신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다리 근력이 약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근력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훨씬 정밀한 균형 조절이 필요합니다. 뇌에서 다리 근육까지 빠른 속도로 신경 신호가 오가야 하는데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 있으면 이 조율이 제대로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못해서 휘청거리거나 후들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소통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트에서 간장병 뚜껑을 따려는데 손에 힘이 영 안 들어가서 결국 옆 사람한테 부탁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물건을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뜨린 경험이요? 이걸 나이 들면 힘이 빠지지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손의 악력은 단순히 팔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매우 정밀한 말초 신경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는데 이 말초 신경이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면 근육에 제대로 된 수축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쓰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초 신경 영양 결핍의 초기 신호예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으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발가락을 쭉 폈더니 갑자기 발바닥에 쥐가 난 경험이요.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야간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수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경은 근육에 이완하라는 신호와 수축하라는 신호를 번갈아 가며 보냅니다.
그런데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진 상태가 되면 쉬는 중인 근육에 잘못된 과잉 수축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근육이 갑자기 뭉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빈번해졌다면 신경의 흥분을 조절하는 마그네슘과 같은 핵심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숙였더니 뒷목에서 목덜미까지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 혹은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어딘가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목 근육이 뭉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척추 주변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신경 다발은 여러 겹의 보호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거나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면 조금만 자세가 달라져도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나 경직감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아침마다 반복된다면 신경보호막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게 뭐더라 하면서 단어가 생각 안 나서 한참 멈추게 된 적 있으신가요? 혹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거나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지라고 가볍게 넘기시는데 이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뇌신경도 우리 몸 전체 신경망의 핵심입니다. 신경세포를 감싸는 보호막 물질이 부족해지면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말과 기억에서 느끼는 그 미묘한 둔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무음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하셨나요? 한 개라도 해당되셨다면 이미 신체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신경과 관절을 위한 특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경과 관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을 먹어야 다시 살아날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핵심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55세가 넘으면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단순히 소화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특정 영양소들의 흡수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 100%가 흡수됐다면 지금은 60%, 7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특정 영양소를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경과 관절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B12의 역할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전기 전선을 생각해 보시면 전선 안에 구리선이 있고 그 바깥을 절연 피복이 감싸고 있죠. 이 피복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새나가고 스파크가 튀고 쇼트가 납니다. 우리 신경세포도 똑같습니다. 신경세포 주변에는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절연, 피복 역할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미엘린 수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비타민 B12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B12가 부족해지면 이 보호막이 얇아지면서 통증 신호가 사방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친 곳도 없는데 몸 여기저기가 저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거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B12가 주로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이 주요 공급원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들을 점점 덜 드시게 되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 위산 분비가 줄면서 흡수도 안 됩니다. B12 결핍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매우 서서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약간 저린 느낌, 그 다음은 기억력 저하, 그 다음은 균형 감각 이상, 그리고 나중에는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무려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중요한데 특히 신경과 근육에 있어서는 천연 이완제이자 흥분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경이 근육에 수축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 칼슘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축이 끝나고 근육이 다시 이완되어라는 신호를 보낼 때 마그네슘이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이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이 한번 수축하면 풀리질 않고 계속 뭉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게 만성적인 근육 경직, 어깨 결림, 야간 종아리 주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의 과민 반응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면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죠.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이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의 상당수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흰쌀밥과 정제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계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 중 무려 70%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연골에 탄성과 쿠션감을 부여해서 뼈와 뼈가 맞닿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콜라겐이 닳아서 얇아지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콜라겐 보충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비타민C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우리 몸이 콜라겐을 합성하려면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아무리 콜라겐 원료가 있어도 몸이 콜라겐을 만들지 못해요. 마치 재료는 다 있는데 접착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관절에서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연골을 추가로 손상시킵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직접 잡아서 관절 손상의 악순환을 끊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챙겨서는 반쪽짜리 효과밖에 안 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정리해 볼게요. 비타민 B12 신경세포의 절연 피복을 만들고 보수한다. 마그네슘 신경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돕는다. 콜라겐, 비타민C 관절 연골의 쿠션을 복원한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어떤 고가 영양제 못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식품에는 단일 성분이 아니라 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공동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신경 재생을 위한 최강의 파트너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B12와 함께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신경세포막의 구성 요소이자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질이죠. 브로콜리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B12와 함께 신경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속도를 촉진합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있으면 신경세포 재생 효율이 혼자 섭취했을 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달걀의 콜라겐 합성 원료와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만나면 관절 연골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리 팁을 드리면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가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습니다. 달걀은 반숙이 좋습니다. 완숙보다 소화 흡수가 빠르고 노른자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됩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 반숙 하나와 데친 브로콜리 한 줌을 더하기만 해도 하루 신경
재생 영양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마그네슘의 보물창고입니다. 100g당 마그네슘이 약 325g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1일 권장량의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100g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손으로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셔도 1일 권장량의 25% 정도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마그네슘 외에도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로 신경세포막이 산화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경세포막의 약 40%가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 성분이 산화되면 신경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E는 이 산화를 막는 신경세포막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 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볶은 해바라기 씨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 위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단, 소금이 잔뜩 들어간 가공 제품보다는 무염 제품이나 가볍게 볶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따뜻하게 마시는 대추차는 단순한 전통 음료가 아닙니다.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있어 놀라운 효능을 가진 천연 처방전입니다.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혀서 야간 근육 경련의 빈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추에는 천연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 주변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통증의 상당 부분이 조직 자체의 손상보다 만성 염증으로 인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의 항염 성분은 이런 만성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추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가바지에이비에입니다. 가바는 뇌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을 억제해서 마음의 긴장을 풀고 수면에 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 57개를 물 500ml에 넣고 15-20분간 약한 불로 달이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달이면 당분이 농축되니 연하게 달여서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수면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마지막 조합은 관절 염증을 잡는 최강의 식품 파트너십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은 관절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직접 잡아서 파괴합니다. 특히 관절 연골에 산화 손상을 입히는 하이드록실 라디칼에 대해 매우 강력한 소거 능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극적으로 높아져요. 실제로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는 것 외에도 독자적인 항염 효능을 가집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구조적으로 이부프로펜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즉, 천연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셈이죠.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울토마토나 일반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세요. 여기에 소금 한 꼬집과 허브를 더하면 훌륭한 건강 반찬이 됩니다. 단, 열을 가하면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 성분이 일부 파괴되므로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가지 천연 회복제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브로콜리 달걀 신경 재생의 황금 파트너, 볶은 해바라기 씨 마그네슘의 보물창고, 신경 안정제, 말린 대추차 저녁의 신경 이완 처방, 올리브유, 토마토, 관절 염증을 끄는 천연 소염제, 이 4가지를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변화를 시작할 겁니다. 좋은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챕터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일주일 실천 루틴을 드리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깨우고 소화효소 분비를 준비시킵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 반숙일 2개와 데친 브로콜리 한 줌을 기본 구성으로 합니다. 여기에 잡곡밥 작은 공기 하나면 완성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브로콜리는 전날 저녁에 데쳐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아침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는 볶은 해바라기 씨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밥상 위에 작은 접시에 미리 담아두면 자동으로 드시게 됩니다. 점심에는 토마토 올리브유 드레싱을 활용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드시든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반찬처럼 드시면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식사에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깥에서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토마토 샐러드가 있으면 주문하세요. 없으면 귀가 후 저녁에 드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1시간 뒤에 말린 대추차 한 잔을 드세요. 이게 오늘 하루의 신경 회복 마무리 루틴이 됩니다. 대추차를 마시며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고 발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쭉 폈다 접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말초 신경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것을 추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해로운 것을 줄이는 겁니다. 첫째, 인스턴트 라면과 과자 등 초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비타민 B군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한두 잔 가볍게 마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음주는 신경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소모합니다. 셋째, 설탕이 많은 음식도 주의하세요. 당분이 많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B군이 대사 과정에서 더 많이 소비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적의 처방이 아닙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건강식품 광고가 아니에요. 신경보호막이 재생되고 관절 연골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이 먼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야간 쥐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덜 뻣뻣한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68주 정도 지속하시면 만성 통증의 강도가 완화되기 시작하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유지하시면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빠른 결과를 바라고 며칠 해보다 그만두는 것보다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앞에서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드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막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로 신경의 피복을 두껍게 하고 마그네슘으로 긴장한 신경을 이완시키고 콜라겐과 비타민C로 다른 연골의 쿠션을 채우세요. 달걀과 브로콜리, 해바라기씨, 대추차, 올리브유, 토마토 이 5가지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것부터 오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릎이나 허리,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저는 Easy Well Log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